그럼 1번은 뭘 적으면 좋을까요? 1번은 의, 정의. 플라스틱 함유를 한번 적는 거죠. 문제가 요구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플라스틱 1차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차 제품만 적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1차 제품에 관한 주기정, 추가적인 설명 요 정도로 끝내고 호의 범위 적고 뭐 그런 정도로 해요. 물론 그래도 제대로 어느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합격할 만한 점수 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쓰신다면. 그런데 이제 저희는 서술형이고 즉 좀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딱 적긴 적어야 되지만 다 비슷하게 적으세요. 그렇다면 남들보다 좀 더 공부 많이 했다라는 걸 좀 표시를 낼 필요가 있고 전혀 엉뚱한 걸 적으면 그때는 예, 소용이 없지만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 1차 제품에서 설명하시오. 1번 플라스틱의 정의, 2번 플라스틱 1차 제품의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목차를 2개 나눠서 플라스틱 1차 제품이란 플라스틱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문제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적어준다면 여기에 대한 배점도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점이 많이 되지는 않겠죠. 문제가 요구하는 건 1차 제품이기 때문에 1차 제품, 즉 기본적인 그 내용, 주기정 적으면 그게 거의 배점이 제가 볼 때 8점 이상 될 거로 보입니다만 정의도 그래도 한 1.2점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쓰시는 게 좋다. 물론 1차 제품의 내용을 제대로 적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점수의 차이가 거기서 뭐 0.5점이든 1점이든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를 좀 했다면 그러면 해설서 내용도 적으시면 좋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좀 부담스럽고요. 실제로 그렇죠. 저희가 공부하는 이 HS는 주기정이 10이라면 분량이요. 분량이 저희가 교재 저희 법령집 봤을 때도 그렇고요. 주기정이 거의 10이라면 호의 용어가 얼마나 될까요? 호의 용어가 거의 50, 70, 60 되지 않을까요? 그 이상 되겠죠. 호의 범위, 호의 내용이. 그래서 10이라면 뭐 넉넉하게 100을 잡을까요? 10이면 호의 체계가 100, 주가 10이면 호의 체계가 100. 해설서는요. 해설서는 엄청납니다. 해설서는 100이 아니라 500, 1000이 돼요. 예, 뭐 극단적으로 하자면 그러면 분량은 해설서가 가장 많지만 문제 나오는 거는 가장 내용이 좀 아주 적은 건 아니죠. 예, 11억 하는 이 부분에서 거의 배점이 50점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이 100이라는 1000이라는 그 해설서를 너무 집중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걸 다 커버하려면 시간을 너무 뺏기거든요. 너무 뺏긴다. 그러니까 예, 문제 출제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 욕심은 해설서를 뭐 내고자 할 수도 있겠죠.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해설서는 예, HS 협약에 의해서 구속력이 없는 건 아시죠? 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고시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어떤 분쟁이 발생 시 WCO 협약에 의해서 예, 법적 분류 규정은 3가지만 해당되잖아요. 주와 호용어, 통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해설서는 좀 그 문제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요도도 사실은 주규정과 그 세 가지 법적 분류 규정보다 중요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메인 규정, 가장 핵심되는 주규정 위주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서머리를 하시는 게 좋긴 좋은데 서머리도 이 다른 과목은 뭐 이제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겠지만 HS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서머리를 해서 좀 왜냐하면 기본서가 워낙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기본서의 분량이 또 여기는 주규정과 호의 체계 또 주에 대한 설명 또 해설서라든가 뭐 이런저런 또 용어 정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실현하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머리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합격하신 분들 또 공부하는 수험생들 합격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법령집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었죠. 예, 법령집을 중심으로 법령집을 서머리로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 또 기타 기본서에 있는 일부 내용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공부하면서 확인했던 그런 부분을 거기다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서머리를 그 법령집 자체를 서머리로 해서 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 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법령집 굉장히 꼼꼼하게 또 거기다가 스토퍼시 그 추가적인 내용 좀 붙이고 또는 요거를 스프링을 해가지고 거기다 끼워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을 좀 여러 번 봤어요.
예, 또 고득점 받으신 분들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시 뭐 기본서를 또 반복해서 보고 거기 기본서의 내용을 또 집중해서 보고 좀 더 내용을 확대하고 사실 이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물론 이걸 또 계속 반복을 하시긴 하겠지만 예, 중심 예, 눈을 둬야 할 것은 주규정과 사단위 회체계 통치계다. 즉 법령집을 중심으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내용 추가해서 굳이 서머리 하자면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축약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노트북 그 법령집만 가지고는 좀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규정도 좀 본인 나름대로 소화한 걸 바탕으로 뭐 워드를 친다든가 또는 노트에다가 스프링 노트에다 적어서 거기다 주규정을 다 쓰는 건 아니죠. 다 쓰는 건 아니고 주규정을 본인이 좀 암기하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핵심되는 단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적고 그렇게 해서 좀 압축해서 그러면 노트 한 권, 두 권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노트 한두 권 정도면 예, 커버가 됩니다. 어느 정도. 사단 호체계도 호를 다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법령집인데 굳이 옮겨 적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사단위 체계. 그러니까 즉 그런 부분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사단위 체계가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0601, 0602는 뭐죠? 여기는 재배용 식물이고 0603, 0604는 여기는 장식용 식물이고 뭐 거기에 또 몇 가지 품목 추가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호의 체계를 좀 압축을 해서 예, 서머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공부하면서 그게 완벽하게 되면서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하고 하는 식으로 뭐 가끔 이제 질문을 받지만 어떻게 주규정을 똑같이 쓰느냐 호의 체계를 호의 용어를 똑같이 쓰느냐 이런 질문을 좀 여러 번 받습니다. 주규정을 똑같이 쓰면 물론 좋죠. 물론 좋습니다. 주규정을 거의 똑같이 쓰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물론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되도록이면 주규정을 좀 정확하게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점이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상대평가죠. 결국은 상대평가입니다. 어떤 A라는 수험생과 B라는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를 제시됐을 때 A라는 수험생이 완벽하게 주규정을 적었어요. B라는 수험생은 압축해서 적었습니다. 단지 그것만 배점이 돼요. 당연히 배점이 그게 5점짜리라면 항목이 2개 주어져서 혹시라도 그게 5점 배점이라면 제가 채점하는 분이에요. 한 분은 주규정 똑같이 썼고 한 분은 내용은 틀리지 않았지만 압축해서 썼습니다. 배점 5점이에요. 당연히 완벽하게 쓴 사람 5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압축해서 적은 사람 주규정을 기술하고 돼 있죠. 문제 자체가 뭐 요즘 문제 저희 아시겠지만 주 1번, 주 2번 뭐 주가 아예 노골적으로 주어지죠. 예, 주고 배점 얼마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주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 2번에 배점 몇 점, 주 2번 배점 몇 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규정만 정확하게 적으면 배점이 예, 거의 뭐 완벽하게 내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5점 배점 추가하면은 3점 또는 3.5점 받으면 거기서 점수차가 조금씩 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적는 분들은 그게 누적돼서 고득점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점수는 어느 정도 받겠죠. 그 점수만 받아도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합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내용이라든가 다른 문제 제대로 적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단순 비교에서도요. 당연히 배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1점, 1.5점, 2점의 배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규정 특히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건 50점이다. 더 될 수도 있고요. 10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그걸 제대로 50점을 받으려면 물론 50점이 힘들겠죠. 최소 노력은 여러분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30점, 40점 가까이 받으려면은요. 주규정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쓰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예, 그래서 주규정은 조금 예, 충실하게 원문에 충실하게 쓰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호의 체계는 좀 효율적인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규정은 좀 더 정확하게 이왕이면 하시길 바라고 호의 체계는요. 배점이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또 한동안 한참 나오다가 배점이 거의 30점까지 되다가 좀 줄어들다가 문제용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이제는 품목이 주어집니다. 단순하게 사단을 쓰는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품목이 주어지면서 이 품목이 분류되는 우류를 적는 문제가 가끔 나오죠. 이 품목이 분류되는 우류. 뭐 우표도 한번 나왔었죠. 우표. 우표는 특징에 따라서 분류되는 두 가지 우류를 적으시오. 우표는 어떻게 특징이죠? 사용했으면 97류로 가고 안 했으면 49류로 가고
이런 문제 나오면 쉽죠.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다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4단위는 아니고요. 류만 좀 비교해서 적는 문제가 좀 아직까지는 좀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씩 4단위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품목에 대한 류를 맞히는 문제가 나오지만 4단위까지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4단위를 맞추는 문제는 호의 용어를 적을 필요가 없죠. 품목이 주어지고 우리 맞히는 문제, 4단위 맞히는 문제는 숫자만 적으면 되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